같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인해서도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죽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암에 관해서는요, 암이 걸려서 내가 죽는 것보다 오히려 5배 이상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76%가 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앞에 본 통계처럼 40대 이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지만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76%가 넘는 분들은 결국에는 치료비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기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나 봤더니 자, 치료비 순위인데요. 치료비 순위를 보면서 우리가 발병하는 우선순위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었죠? 통계를 보면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까지 많이 들어보신 암들이 다 포진되어 있죠. 이런 거는요, 발병률이 높은 암들입니다. 발병률이 높은 암은 6천만 원부터 적게는 1,000만 원대까지 순수하게 치료비만으로 준비하셔야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치료비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은 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수하게 치료비만 우리가 필요하면 있으면 될까요? 과연 치료비만 준비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 치료비 앞에서 본 것처럼 평균적으로 보면 4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암이 발병되고 나서 암 치료가 완치되는 시점까지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생계 수단을 하시나요? 70% 이상은 80% 이상은 전부 다 생계 수단이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 지금 얼마 정도 쓰시나요?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만 원 정도의 내가 생활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은 2,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만을 합해봐도 6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거 외에 생활비 외에 내가 들어가는 융자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들이 필요하다면 보존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암 치료하는 목적은 완치가 목적이었고요. 재발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병원비도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요즘에 들어와서 암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수술인가요? 아니면 표적 치료 같은 이런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그리고 완치율이 높은 이런 치료법인가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후자를 선택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암 치료비, 수술을 기준으로 했던 치료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준비하는 암 치료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없으신 분들은 없으니까요. 자, 이 정도 준비해보는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비, 3대 특정암, 소외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항암, 허가치료비까지 준비를 같이 한다면 아마 현재 있는 암에서 내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데 조금 더 든든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생소한 문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암 보험에 대해서 특징을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징을 보면요. 일단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최고 가입 금액은 1억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고요. 자, 특정 암이라고 해서 5천만 원까지 최고 가입할 수 있고 소외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소외감은 3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면요. 소외감, 분류를 한번 볼까요?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어떠세요? 기존에도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내 증권에는 얼마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위, 2위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암 같은 경우에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과거에 암이었으면 10%, 20%만 보장받는 소외감을 준비하셨다면 불과 금액으로 보면 몇백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외감을 3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암인데요. 3대 특정암으로 분류돼 있어서 대장전막내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C코드는 주는데 D코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C코드, D코드 상관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생식기나 아니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3대 분류를 받아서 최고 5천만 원을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대 특정암과 소외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암,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감액 기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90일 다음 날부터 암은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면책 기간입니다. 90일 동안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면책 기간인데 90일 지나고 나서 증권 한번 보세요. 그러면 1년 이내 50%, 2년 이내 50% 이런 문구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일반암 같은 경우는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90일 다음 날부터 100% 보장을 받는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3대 특정암과 일반암 두 가지 모두 묶어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납입 면제로서도 좋습니다. 자, 왜 납입 면제가 좋냐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반암 진단비를 받든 3대 특정암 진단비를 받든 소외감 진단비를 받든 뭔가 진단을 받을 텐데 요즘에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기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암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바로 재진단암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암은 재진단은 암이 아니지만은 재진단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분류되어 있는 암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이 발병이 되면은 3천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고요. 다른 진단비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장전막내암을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요. 역시 다른 암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본다면 한 번 진단을 받고 동일하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는 재진단암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진단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최고 진단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억 8천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진단비를 준비한다면 조금 더 내가 든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진단비를 모두 다 준비하지 않고 연령대별로 그러면 이 정도 보완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보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 4천만 원 그리고 3대 특정암 진단비도 4천만 원이라고 준비를 한다면 보험료로 보면요. 2만 5천 원, 3만 8천 원. 여성이 살짝 비싸네요. 자, 여성이 높다는 것은 40대 이후에 여성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암 진단비 4천만 원, 특정 진단비 4천만 원. 보험료로 봐도 4만 원, 5만 원. 어떻습니까? 60대에도요. 3천만 원 기준으로 봐도 4만 원대, 7만 원대. 남성이 비율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은요. 기존에 있던 암 진단비에서 추가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진단비만 이야기했었는데요. 표적 치료비를 5천만 원을 같이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부족한 진단비 그리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때 확률이 높은 표적 치료, 허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5천만 원을 같이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준비하는 암보험,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암보험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